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윤복래, 올해 70살이에요. 서울 변두리 작은 미용실에서 50년 넘게 가위를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울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까지만이야. 이 손이 움직이는 한마디만까지 해야지. 미용실 간판은 빛이 다 바래서 글씨가 희미했고 제 허리도 많이 굽었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손가락을 펴보니까 예전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관절이 뻣뻣하고 가위를 쥐면 손목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가위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위가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그때였어요. 삐걱 하고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한 중년 여인이 들어왔는데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죠?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오래 살았죠? 여기서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머리 좀 손질받고 싶어서요. 제 어머니가 이 동네 살 때 단골이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미용실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오랜 세월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전부가 되잖아요. 저한테는 이 미용실을 거쳐 간 수천 명의 손님들이 그랬어요.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머리 모양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그러셨구나. 머리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제대로 잘라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집었습니다. 여인을 거울 앞 의자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빗어내렸어요. 거울에 비친 여인의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나 봐요. 눈매가 익숙하네요. 제가 말하자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복래 선생님 손만 믿는다고요. 가위질을 시작했어요. 또각또각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손은 떨렸지만 말이에요. 가위를 쥐는 순간만큼은 50년의 기술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자르고, 다듬고, 정리하는 동작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옆집 이발소 문이 열리며 칠수 씨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장칠수, 75살. 저와는 50년 지기 이웃이자 동업자였죠. 이 골목에서 저는 여자 손님들 머리를 다듬고 칠수 씨는 남자 손님들 머리를 깎으며 평생을 함께 살아왔어요. 복래야, 아직도 하고 있네. 손떨림이 심해졌는데 이제 그만하지 그래. 칠수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칠수 씨, 수천 명의 머리를 기억해요. 각자의 머리 모양, 머리카락 굵기, 심지어 그분들이 하시던 말씀까지 다 기억한다고요. 칠수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일을 놓는 순간이 곧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걸요. 저는 계속 가위질을 했어요. 여인의 머리를 다듬으면서 옛날 기억들이 주르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이 미용실이 문전성시를 이루던 때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이 줄을 섰죠. 동네 아주머니들, 처녀들, 심지어 시집가는 신부들까지 다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복내 선생님 손만 믿어요. 제 딸 결혼식인데 엄마 머리 좀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거였으니까요. 한참을 가위질하다가 마무리에 들어갔어요. 여인의 머리가 정리되자 거울 속 모습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빗으로 마지막 손질을 하며 말했어요. 다 됐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여인은 거울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제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당신 손만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자 낡은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거든요. 25살쯤 됐을 때의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아 계신 한 여성분의 머리를 다듬어드리고 있는 장면이었죠. 사진 속 그분의 얼굴을 보니 기억이 났어요. 40년 전쯤 이 동네에 사시던 김옥순 씨,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딸을 키우시던 분이었어요. 힘든 삶을 사셨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옥순 씨, 그분의 따님이시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둘째 딸이에요. 어머니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여기 오셔서 머리 하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대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복내 선생님 손길이 나를 살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저 머리나 깎아주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됐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드려야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이뤄서요. 여인이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의 제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옥순 씨의 얼굴,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가위, 그 모든 게 선명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칠수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복내야, 봤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네. 칠수 씨, 이제 알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 가위를 놓을 수 없다고요. 비록 손은 떨리고 허리는 굽었지만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해야겠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하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그걸 배웠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아침에 그 손님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아직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후 2시쯤 됐을까요? 미용실 문이 또각거리며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제 딸 윤지연이었습니다. 올해 46살이죠. 그리고 사위 최 부장도 함께였어요. 48살인 사위는 어느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 또 일하고 계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빗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아침에 손님이 오셨어. 참 특별한 손님이었는데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사위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탁 하고 의자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미용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철거 들어갑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철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철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건물 재개발 들어간다고요. 이제 정말 날짜 확정됐어요. 사위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상금 나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금액이에요. 이걸로 편하게 사시면 되죠.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보상금, 편하게 산다고요? 이 미용실이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손님도 오시고, 제가 말하자 사위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요즘 누가 이런 옛날 미용실에 와요? 다들 프랜차이즈 미용실 가지. 게다가 어머님 손도 많이 떨리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제 손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요. 이 일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머리칼은 잘라도 인연은 못 자르는 거야. 제가 중얼거리자 옆집 칠수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까부터 소리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복내 말이 맞아. 돈은 사람을 잊게 하지. 근데 머리 손질은 사람을 기억하게 해. 나도 50년 넘게 이발소 하면서 느낀 거야. 칠수 씨의 말에 사위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인연이 돈이 됩니까? 할아버지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즘 시대에 정 때문에 장사가 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저려왔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50년 동안 이 골목에서 쌓아온 인연들. 제 손을 거쳐간 수천 명의 사람들과의 추억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지연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답답함이 동시에 보였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손목도 아프잖아요. 병원에서 뭐래요? 더 무리하면 안 된대잖아요. 그 말에 저는 떨리는 손을 재빨리 뒤로 숨겼어요. 사실 며칠 전 병원에 갔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손목 인대가 많이 손상됐어요. 가위질 같은 반복적인 동작은 이제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멈출 수 있겠어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나는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도 파스 붙이시는 거 봤어요. 진통제도 드시고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발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도 저를 걱정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근데 사람 마음은 놓치면 못 자라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때 사위가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퇴거일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 건물을 비워야 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서류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 지정, 철거, 예정일, 보상금, 내역,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 달, 고작 한 달 안에 50년을 정리하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위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늦으면 강제 철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상금도 깎이고요. 칠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복내야, 나도 같은 통보 받았어. 우리 이발소도 다음 달이면 문 닫아야 해. 50년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칠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더 아팠어요. 우리 둘 다 이 골목에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아침이면 서로 인사하고, 손님 없을 때는 차 한 잔 나눠 마시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어요. 지연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저도 마음 아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 동네 전체가 다 재개발되는 거예요. 엄마, 혼자만 남을 수는 없어요.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미용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거울, 오래된 의자, 빛바랜 간판, 모든 게 제 인생의 흔적이었어요. 이 공간에서 저는 웃고, 울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받았죠. 저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떨리는 손. 세월은 저를 늙게 만들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오늘 안에 마지막 머리, 내가 맞춰야 해. 제가 중얼거리자 지연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온 손님 말이야. 그분 어머니가 나한테 마지막 부탁을 남기셨어. 복내 선생님 손길이 나를 살렸다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단순히 머리만 자른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삶을 다듬은 거였구나. 제가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지연이와 사위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나야. 25년 전 모습. 그리고 이분이 오늘 아침에 온 그 손님 어머니셔. 40년 전에 내 단골이셨지. 힘든 시절을 사셨는데 여기 오셔서 머리 하시면서 위안을 받으셨대. 사위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다음 달 15일, 그날까지입니다. 사위는 서류를 두고 나갔어요. 지연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엄마 건강도 생각하셔야 해요. 딸도 나갔어요. 미용실에는 저와 칠수 씨만 남았습니다. 복내야, 어쩔 거야? 칠수 씨가 물었어요. 저는 가위를 집어 들었습니다. 칠수 씨, 나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 손이 움직이는 한 찾아오는 손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게 50년 동안 이 일을 한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칠수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 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날까지 면도칼 놓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요. 제 손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을 담아 서비스하자고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저는 미용실 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죠. 이 골목에서 불이 켜진 곳은 제 미용실 뿐이었어요. 칠수 씨 이발소도 이미 문을 닫았고 다른 가게들도 다 어두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님을 위해 파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단골 할머니셨는데 손주 결혼식에 가시려면 파마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복례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저는 파마 롯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어요.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할 수 있어야 했어요. 롯들을 말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여러분, 파마 롯들을 말아본 적 있으세요? 머리카락을 일정하게 당겨서 롯대에 감아야 해요. 힘 조절이 중요하죠. 너무 세게 당기면 손님이 아프고 너무 약하게 하면 파마가 제대로 안 나와요. 5번째 롯들을 말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손가락에 힘이 풀리면서 롯드가 풀려버렸어요. 안 돼. 저는 다시 롯드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떨림이 심해졌고 손가락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자 손목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위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땅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요. 마치 제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바라봤어요. 50년 동안 제 손에 있던 가위였어요. 제 분신 같은 가위였죠. 그 가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무릎을 꿇고 가위를 집으려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위가 다시 미끄러질 것 같았죠. 이거 놓는 날이 내가 사라지는 날이야. 제가 중얼거리는데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들어온 사람은 사위와 건물주였어요. 건물주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윤복래 씨,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철거 들어갑니다. 건물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아직 1달 남았잖아요.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내일부터 철거 작업 시작합니다. 오늘 밤 안에 나가셔야 해요. 내일부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물주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긴급 철거 명령 떨어졌어요. 건물 안전 문제 때문에 일정이 앞당겨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일부터 50년을 하루아침에 정리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아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단골 손님들한테도 인사해야 하고. 제 말에 건물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없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중장비 들어옵니다. 그 전에 다 치우세요. 그때 지연이가 뛰어 들어왔어요. 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제 그만 나가요.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미용실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거울, 낡은 의자, 빛바랜 사진들. 모든 게 제 인생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라는 거죠? 나는 이 가위를 놓을 수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가위만큼은 놓을 수 없었어요. 옆집 문이 열리며 칠수 씨가 허둥지둥 들어왔어요. 복래야, 무슨 일이야? 칠수 씨도 같은 통보를 받았는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는 바닥을 더듬어 흩어진 파마 롯들을 모았습니다. 복래야, 이것 봐. 내가 평생 쓰던 롯드잖아.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 칠수 씨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버틸 수 없는 나이가 됐구나. 머리칼은 잘라도 추억은 못 자른다고 했잖아. 복래야. 칠수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칠수 씨, 추억은 못 자르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사위가 제 손에서 가위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가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우리는 잠시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순간 제 손목에서 또 통증이 왔어요. 손에 힘이 풀리면서 가위가 사위 손에 넘어갔어요. 엄마,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가위 없는 제 손은 너무나 허전했어요. 건물주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자정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미용실에는 저와 칠수 씨, 그리고 지연이만 남았어요. 지연이는 제 옆에 앉아 울고 있었고 칠수 씨는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손을 바라봤어요. 50년 동안 가위를 쥐고 살았는데 이제 그 가위가 없었어요. 마치 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제발. 지연이가 울며 말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딸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거였죠. 그때 바닥에 떨어진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그 손님이 남긴 봉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못 봤던 사진이었죠. 사진을 꺼내자 뒷면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복래 언니, 당신의 손길이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내 삶을 다듬어 준 거예요. 힘들 때마다 당신 미용실에 가서 위로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옥순.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지연이도 울음을 그쳤고 칠수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가위는 단순히 머리를 자른 게 아니었어. 사람의 삶을 다듬은 거였어.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50년 동안 한 일의 의미를요. 저는 단순한 미용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안이 되고 작은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칠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복래야, 봤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지연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미용실 불빛 아래서
흐느끼며요. 밖에서는 이미 철거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중장비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인부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건물은 무너져도 추억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제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제 미용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이 미용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제 예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정이 10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저는 미용실 구석구석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었죠. 지연이는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있었고, 칠수 씨는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용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드니 제 손자 도윤이었습니다. 12살. 중학교 1학년이죠. 도윤이는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도윤아, 이 밤중에 왜 여기 왔어? 지연이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도윤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부탁한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도윤이는 숨을 고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방학 숙제가 나왔어요. 가족의 추억 찾기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가족의 역사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였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근데요, 할머니, 우리 집에는 사진도 없고 추억 얘기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다고 하시고 명절 때도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끝이었잖아요. 지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위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왔어요. 할머니 미용실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평생 하신 일이니까요. 도윤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러분,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거요. 할머니, 아빠 책장 맨 위에서 찾았어요. 먼지 쌓인 상자 속에 있었어요. 도윤이가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제 사위가 어렸을 때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사위 아버지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기억이 났거든요. 이건 30년 전 사진이네. 최 사장님이 아버지셨어? 제가 말하자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 사진 뒷면에 쓰여 있는 글도 봤어요. 도윤이가 사진을 뒤집자 거기에는 사위 아버지가 쓴 글씨가 있었어요. 복례 선생님 덕분에 내 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선생님께서 공짜로 머리 깎아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들에게도 이 은혜를 꼭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사위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을 남기신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는 왜 한 번도 이 얘기 안 하셨어요? 사위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났어요. 30년 전, 사위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 머리 깎을 돈도 없었죠. 그때 제가 무료로 머리를 깎아드렸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우리 가족이 엄마한테 그런 은혜를 받았었는지. 도윤이가 제 앞으로 왔어요. 할머니, 저는 학교 과제하면서 알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할머니는 그냥 머리만 깎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2살짜리 손자가 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준 거예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5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다듬어 주신 분이다라고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칠수 씨가 손뼉을 쳤어요. 그래, 맞아. 복내는 단순한 미용사가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사람이지. 도윤이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어요. 할머니, 저 조사하면서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다들 할머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많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결혼식 가기 전에 머리 손질하러 온 신부들, 취업 면접 보기 전에 온 젊은이들, 회갑잔치 앞두고 온 할머니들. 이분은 김옥순 할머니 딸이에요. 할머니가 아침에 받으신 그 사진의 주인공이요. 저 이분한테도 얘기 들었어요. 할머니 손길 덕분에 어머니가 힘든 시절을 견뎌냈다고요. 도윤이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분은 박순자 할머니예요. 남편 잃고 우울증이 심하셨는데 할머니 미용실 오면서 다시 웃을 수 있었대요. 사진이 계속 나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해냈어요. 한 분 한 분이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영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할머니한테 용기를 얻었대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윤이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제가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 사진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가장 할머니다운 순간이거든요. 도윤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위가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효율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요. 지연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칠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내야, 봤지?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는지. 이게 바로 너의 유산이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사위가 건네준 가위였어요. 조용히 해봐, 얘들아. 저는 도윤이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머리가 아니야. 우리 시간을 잇는 달이야.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너에게로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건물은 무너져도 추억과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요. 칠수 씨가 박수를 쳤어요. 살았다. 이 가위 아직 살아있네. 복내. 내 손은 아직도 살아있어.
밤 12시가 됐어요. 밖에서는 철거 인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5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제 손자의 마음속에, 제 딸의 마음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윤이의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저는 가위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자, 이제 나갈 준비 됐어. 미련 없어. 제가 말하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함께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50년의 세월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걸 저는 곧 알게 됐답니다. 그날 밤 미용실 문을 닫고 나서 한 달이 흘렀어요. 그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철거가 시작됐고 50년을 함께한 그 건물은 사라졌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미용실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곤 했거든요. 지연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손은 여전히 가위질하는 동작을 반복했고요. 칠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복래야,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칠수 씨. 씨는요? 나도 비슷해. 손에 면도칼이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 우리는 한참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서로의 한숨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말이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 프로젝트가 전교 1등 했어요. 정말?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할머니 같은 분이 진짜 역사를 만드신 거다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학교에 초청하고 싶대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50년 동안 일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예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실 수 있으셨어요? 할머니의 꿈은 뭐였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죠. 그러다가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다시 미용실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하고 싶냐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건물도 없어졌고 제 손도 예전 같지 않고. 그때 도윤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함께 의논해보자. 여러분, 그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반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제 이야기를 전했대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작은 공간을 엄마한테 무료로 내주고 싶대요. 정말. 왜? 엄마 이야기를 들은 센터장님이 감동하셨대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며칠 후, 저는 그 공간을 보러 갔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요. 칠수 씨도 함께 갔었어요. 복래야, 여기 괜찮은데 새로 시작하기 딱 좋아. 하지만 칠수 씨, 장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지연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요. 철거 보상금이에요. 저희가 전혀 손 안 댔어요. 엄마, 거예요. 이걸로 뭘 하라고?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걸로 미용실 다시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판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의자도 새로 들여놓고, 여러분,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용실 정리하라고 재촉하던 사위가 이제는 미용실을 차리라고 하다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새로운 미용실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추억미용실 윤복래. 도윤이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여기는 그냥 머리 자르는 곳이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추억미용실이에요. 개업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옛날 단골 손님들, 동네 어르신들, 도윤이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놀랍게도 30년 전 제가 머리 깎아드렸던 분들까지 오셨어요. 김옥순 씨의 딸도 오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웃으면서 복래 선생님 미용실에 꼭 가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칠수 씨도 옆 본관에 작은 이발소를 차렸어요. 우리는 다시 이웃이 됐죠. 예전처럼 아침이면 서로 인사하고 손님 없을 때는 차 한 잔 나눠 마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미용실은 예전과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았어요. 제 손목이 그걸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간단한 커트만 했어요. 그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손자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에요. 그럴 때는 말이죠. 저는 머리를 정리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조언도 해드리고 때로는 그냥 들어드리기만 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머리 잘라드리면 마음도 가벼워지네요. 어느 날은 젊은 여성분이 오셨어요.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셨죠. 할머니, 머리 좀 정리해 주세요. 면접 봐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분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 할머니가 보증해요. 당신 눈빛을 보니까 알아요. 강한 사람이에요.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합격했다고요. 그리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말씀 덕분이에요. 면접 볼 때 할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였어요. 희망을 주는 거였고요. 지연이는 미용실 앞에서 예약을 받아줬어요. 딸은 처음에는 일손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점점 이 일을 즐기게 됐어요. 엄마, 오늘 예약이 5건이나 들어왔어요. 다들 엄마를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사위도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손님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돈만 쫓아다니고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어느 저녁 도윤이가 숙제를 하러 미용실에 왔어요. 할머니, 저 또 발표해요. 이번에는 나의 롤모델이래요. 그래? 누구를 롤모델로 정했는데? 할머니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자가
저를 롤모델로 삼다니요. 도윤아, 할머니는 특별한 거 안 했어. 그냥 내 일을 정성껏 했을 뿐이야.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할머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평생을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거래요. 칠수 씨가 차를 들고 왔어요. 복래야, 우리 성공했어. 50년 전에 시작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 나이 들었지만 우리 손은 아직 살아있어. 맞아요. 칠수 씨. 그리고 우리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눈을 닫으려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낯선 분이었어요. 선생님,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가 추억을 만드는 미용실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그분을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그분의 얼굴을 보니 뭔가 슬퍼 보였어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남편을 잃었어요. 1년 전에요. 그 후로 미용실 한 번 못 갔어요. 남편이 제 머리 예쁘다고 해줬거든요. 남편 없는데 뭐하러 머리를 하나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머리를 빗으며 말했어요. 머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분도 당신이 예쁘게 가꾸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제 속머리를 정리해 드렸어요. 한참 후 머리가 완성됐어요. 거울을 보던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거울 보면서 웃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제든 오세요. 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분이 나가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칠수 씨가 말했어요. 복래야, 넌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것 같아. 칠수 씨도요.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 나쁘지 않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카메라를 보며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았나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그냥 5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의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머리칼은 잘라도 추억은 더 자라요. 건물은 무너져도 사랑은 이어져요. 제 손은 떨리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제 손자에게, 제 딸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카메라에 대고 미소 지었어요. 주변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들어보세요.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삶이 다시 빛날지 모릅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할게요. 이 세상에는 아직 들려드릴 이야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할머니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닦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이 복래가 응원합니다. 미용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밖에는 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래야, 내일도 손님 많을 거야. 그럼요, 칠수 씨.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갔어요. 석양이 우리 등 뒤로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이 가위를 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다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윤복래의 인생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